대선 얘기해볼까요? 오늘로써 대선이 89일, 시간 빠릅니다. 8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제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 21주년 되는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선배 잘하십니까? 제가 그 방 같이 쓰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체력 괜찮으십니까? 뭐 아직은 괜찮은데 모르죠. 겨울 또몇 달은 또 겪어야 되니까. 그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행사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체력과에 오히려 도움이 된 측면입니다. 글쎄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둘이 무슨 대화나 지금 그때. 네, 아니, 그거 재미죠. 좀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두 후보가 사실 뭐 여러 행사에서 여러 차례 마주친 적이 있어서 그럴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상당히 살가워 보입니다. 화면상으로는. 네. 그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떤 장소에서 만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에 글로벌 인재 포럼에 갔었는데 이 포럼은 보통 정당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뭐 이렇게 약간 대화가 오갔는데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성남의 법정에서 자주 뵀던 사이예요. 이재명 후보가 글쎄 뭐 보긴 봤을 때 기억이 없어요. 기억납니다. 약간 네. 냉랭했어요. 자, 지난 11월에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에서는 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전직 대통령 추모식이고 하니까 또 뭐 정치인들이 거기서 괜히 정치 얘기 꺼냈다가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왜 그러냐 비판일 것이라서 양쪽이 모두 조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뭐 12월 2일 조찬 기도회, 기도회 가면은 역시 사랑과 평화가 중요한데 그래서인지 뭐 찬송가 부르고 함께 웃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네. 두 후보의 철학이 분명히 부딪히는 행사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어허.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두 사람 모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화면 나온 거 보면은 뭐 우리 권성동 선배 뭐 얘기하고 네. 건강 어떠냐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어떤 안보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서는 이재명 후보가 약간 비판적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화기애애했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 딱 인사말 들어가고 발언기에 주어지니까 정말 각을 세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도 와 계신데 우리는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국민들의 67%가 종전선언에 동의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한번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그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정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 가셨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 존경이란 단어를 꺼냈어요. 이 존경 단어, 며칠 전에 누구 얘기할 때 꺼냈던 그 표현 같은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소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저 아저 표 얻으려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100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여기서 존경하는은 진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진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존중한다 했더니 진짜 존중하는 줄 알더라. 특검하자 했더니 진짜 특검하는 줄 알더라.
존경이란 단어를 놓고 그 말이 존경한 줄 알았죠? 라고 하면서 지금 그 말에 대해 부연 설명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반응이 오고 가고 했던 그런 모습까지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존경이란 단어 관련해서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뭐 각종 패러디물도 막 쏟아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두고 지금 SNS에서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발언이 이제 사실은 3일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후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근데 맥락을 봐야 된다는 말인데 네. 사실 저희 변호사들이 재판 가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사실 처음 보는 재판장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그걸 두고 사실은 개인적인 존경심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어떤 법정에서 갖추어야 될 어떤 예의나 그런 존중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후보도 아마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여당에서는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존경하는 진짜 존경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농담으로 쓰기도 하고요. 야당에서는 또 이걸 좀 비꼬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도 있는데 네. 누군가 호칭 앞에 존경하는 붙인 것은 모두 거짓 아니냐의 취지의 어떤 패러디물도 지금 SNS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조국 사과한다 했더니 진짜 사과한 줄 알더라. 깨끗하게 살았다 했더니 진짜 깨끗하게 산 줄 알더라. 이재명은 합니다 했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 뭐 이런 패러디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이 노벨 평화상 21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이 후보가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 이 자리에 와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진짜 진심이 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 할 때 그 존경하는 관련해서 논란을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좀 엄숙한 자리란 말이에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 21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안보, 외교 문제 이런 거를 또 대통령 후보로서 얘기하는 자리인데 앞에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 뭔가 의도적으로 이 발언 한번 딱 깔고 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의례적으로. 붙이는, 글자는 다르네요. 네.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해서도 의례적으로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말을 바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아주 큰 실수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허주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패러디물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이재명 후보가 말하면 저거는 거짓말이구나라고 하는 프레임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번복한 게 별로 득점 포인트는 오히려.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허. 그리고 저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한 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뭔가 항상 각을 세워 오셨으니까. 아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네네네, 설명을 그러시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자할 때 기사를 쓸 때요. 막 뒤에서 국회의원 이름 막 부르잖아요. 그런데 기사를 쓸 때 그 국회의원 이름 쓰지 않아요. 뒤에 반드시 누구누구 의원이라고 쓰는 거죠. 그것은 그 의원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정부 질문 보면 그 뭐 총리 물러나세요 막 그러면 총리가 손을 부들부들 떨지만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여기 의회를 존중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의회에 자주 출석했던 단체장이라든가 국무위원 출신들은 이 존경하는이란 말이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은 작용이 된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평론가님 저 말에서도 뭔가 이제 신경전이 오갔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면서 뭔가 더 신경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신경전이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종전선언 관련해서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재명 후보가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67%가 종전선언에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시고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린다라고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했더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준비해온 축사에만 집중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워낙에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걸 꺼려하고 요즘에 좀 이렇게 사전에 준비한 원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원고만 본 건지 뭐 진심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양측의 선대위 체제 형태를 보면
일단 국민의힘은 삼김 선대위 뭐 그런 말 나오잖아. 삼두마차 선대위 그런 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런 기치 아래 원톱 이재명 후보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외로울 수 있잖아요. 나 너무 힘에 부친다, 외롭다,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천군만마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 총선 끝나던 날 이제 앞으로 좀 안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1년 반 넘게 좀 쉬고 나니까 다시 이제 기운도 좀 나고 제가 세일즈 하러 나온 건 아니다.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 같다.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 정도 얘기도 못하면 뭐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 없죠. 그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면 5년 전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아하. 제가 연구가 좀 부족해서 오해했던 면도 있었고요. 실제로 뭐 문제가 심각한 게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네. 어쨌든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은 뭔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한 신뢰, 예전에 자신의 태도가 조금은 잘못된 시각이었다는 것을 딱 용인하고 인정하고 지금은 그때보다 5년 전 모습보다 더 훨씬 나아졌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의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 반반인 것 같아요. 그 반반의 뜻은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가 소위 집토끼 일부에도 마음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진영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차라리 윤석열 찍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유시민 이사장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토끼 단속에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 최종 승리를 위해서는 집토끼를 다 이제 이렇게 집안에 가둬놓고 중도층으로 와서 중도층을 흡수해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텐데 유시민 이사장이 과연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있는가?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그 조국 장관 사태 사과한 거 관련해서도 유시민 이사장이 그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정작 유시민 이사장이 그 당시에 이 소위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조국 장관을 옹호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했던 조국양을 건너는 거 다시 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도층 확장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동안 침묵을 깨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정치 또는 평론 쪽으로 지금 돌아온 유시민 전 이사장이 천군만마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은 입지가 좀 곤란해진 그런 일도 생겼는데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작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또 제 아내도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에 반주를 했던 독실한 성도여서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주원 변호사님, 신앙심이 깊다고 말한 이 발언이 뭐가 대체 문제라는 거죠? 저게 지금 진짜 교회 신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어떤 이제 약점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도덕성 부분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진짜 어떤 교회 신도인지 아니면 표심을 의식한 어떤 거짓 신앙인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에 취임할 당시에 이재명 집사 취임 예배 행사를 열었었는데 이때 이제 실제 집사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었어요. 그때 이 후보 측에서는 집사는 맞는데 정식 집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이건 뭔 했거든요. 얘기죠? 네. 좀 애매한 해명이죠. 그런데 지난 2일에 있었던 국가조창기도회에서 자신의 어떤 신앙심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해당 발언을 할 때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이제 부인인 김혜경 씨도 교회 반주를 했던 아주 독실한 신도였고 본인도 분당의 한 교회에서 이제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해당 교회 담임 목사가 한 얘기는 또 조금 달라요. 지난 5월 예배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이재명 지사가 우리 교회 장로다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지사는 그때 당시 지사였죠. 이 지사는 우리 교회를 떠난 지가 그러니까 교회 출석을 안 한 지가 이미 10년 가까이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 안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된다. 근데 앞서 이 얘기에서는 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리고 늘 주일날 주님을 잘 모시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독실한 기독교인처럼 일단 그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이제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적이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신도 명부를 뜻하는 것을 교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교적이라고 하죠. 네네. 이재명 후보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이제 교회에 나갔었기 때문에 교적에 등록된 게 맞다릅니다. 근데 네. 예배에는 바빠서인지 어떤 이유인지 나가지 못해서 또 교적에 등록됐으면 분명히 신도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해당 교회 측에서는 설명이 좀 달랐습니다. 네. 교회 관계자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으면 제적을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교회 신도가 아니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신앙심 문제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일정 기간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연락 두절이 되면 자동 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학생도 등록해놓고 안 나와도 뭐 휴학 제적이 되는 결석 것처럼. 오래 하면 뭐 제적되는 것처럼 뭐 그런 거겠죠. 네. 각각의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왜냐하면 해당 교회 이름까지 본인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해당 교회 입장이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반응을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예상을 못했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인경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것에 엄격하신 목사님이라던가 종교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장로, 집사, 신도 이런 말을 굉장히 엄격하게 쓰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를 들면 한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받다거나 이런 절차를 잘 모르는 분들은 누가 물으면 아,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신앙심 깊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차이라고 보는데 다만 정치인들이 어떤 곳에 오랜만에 가면 이제 어색하니까 내가 여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자꾸 강조하다 보면 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참고로 예전에 보수당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불교계 육포를 보내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교계를 통해서 어떤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주거나 이런 건 참 좋은데 그 교계의 특성을 미리 좀 더 잘 알고 간다면 네. 이런 논란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뭐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도 기독교인분들 많으시겠지만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집사되고 자동적으로 장로되고 자동적으로 안수 집사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해당 목사님이 잘 아시겠죠. 해당 교회 목사님이. 그런데 이재명 후보 하면은 늘 어떤 대응 같은 거, 발언 같은 게 사이다 또는 돌직구로 유명하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최근에도 어느 보수 성향 커뮤니티 게시판에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글을 올리면서 바로 돌직구를 날렸는데 여기서 비호감 후보라 조심스러웠는데 라고 자기 자신을 비호감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네. 쓴소리든 단소리든 무슨 말씀드리든 하시면 가슴에 새기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글을 썼는데 네. 그 글이 그 보수 성향 게시판에서 역대 최다 비추천이 나왔다고 하고 네. 그리고 거기 회원들이 진짜 이재명 후보가 맞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니까 네. 김남국 의원이 진짜 이 후보 맞다. 2030 세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인증까지 해주세요. 네. 참고로 김남국 의원도 이 게시판에 지난 4월 달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 조치 당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백승만 변호사님, 이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인지 좀 설명을 좀 시청자분들께 해주세요. 네, FM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30의 이 젊은 친구들 중에 보수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많이 이제 가입돼 있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좀 2030이 많이 가입돼 있지만 보수 성향이 강하다라는 건 대체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올렸을 때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재명이 맞아?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했다가 맞다는 걸 김남국이 과거에 한번 삭제된 김남국이 또 들어와서 여기다가 확인을 해준 건데 이제 이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에 저는 이 삭제 조치는 사실 조금 안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목적성 가입, 셀프 홍보 같은 것들은 금지 사유고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는데 어쨌건 대선 후보라 처음에 삭제를 할까 말까 망설였다가 네. 여기 가입돼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용자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원칙대로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재명 후보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저기에서 글을 쓰면 삭제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그 전에 김남국 의원이 한번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어찌 보면 젊은 보수 세대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잘못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운영진 측에서 뭐 비추를 누르든 비호감을 누르든 이런 걸 넘어서서 굳이 글까지 삭제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하.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뭔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뛰어들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돌직구 모습, 뭐 사이다 모습이 느껴지는 분위기고 한데 이번에 그런 분위기가 또 느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행선지인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메타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이번에는 자신에게 그렇게 별로 호감이 있지 않은 그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TK로 향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불초의 재민 봉지 생명수도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향은 TK인데 TK에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많은 득표를 못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맞습니다. 사실 여권에게 있어서 TK 지역이라는 곳은 사실 불모지라고 봐도 다름없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적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이 후보에게 큰 호감이 있는 지역은 아닌데요. 여기 이제 정면 돌파하면서 표심을 끌어안으려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원래 근데 이게요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방문 요청이 있었대요. 아하. 그래서 3박 4일로 일정을 늘렸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고향이 경북 안동이에요. 아하.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출마한 어떤 진영이랑은 조금 불모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고 자기 뿌리는 TK 지역에 또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점들을 강조해서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지역 표심에 호소하는 그런 일정들을 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내 김연경 씨와 일부 일정의 동행까지 한다고 합니다. 첫 일정으로는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경주 표암제를 방문을 했는데 네. 여기가 경주 이씨의 발상지로 잘 알려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일정으로는 경주 황리단길이라고 그 경리단길처럼 예쁜 카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황리단길을 방문을 하고 저녁에는 대구로 갑니다. 아하. 대구 동성로 바로 젊음의 거리죠. 여기서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 표심에도 또 호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또 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그런 장소들도 일정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요? 구미 금호공대를 방문하는 일정, 또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 방문하는 일정들도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배우자 김혜경 씨가 먼저 TK 가서 뭐 좀 이렇게 분위기도 조금 닦아놓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 후보의 비밀 병기이자 선발대가 바로 김혜경 씨인데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호남 지역 방문할 때 먼저 가서 이틀 동안 먼저 가서 김장도 하고 뭐 굉장히 지역들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틀 먼저 대구 경북 이제 방문해서요. 네.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아, 대구의 한 그 카페 빵 파는 모양인데 저는 지적질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적질 꼭 하고 싶습니다. 뭘까요? 왜냐하면 이 모임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뭡니까? 혜경 언니와 함께하는 로컬의 더 나은 엄마의 삶을 위한 미덕 간담회. 이러지 마십시오. 그냥 김혜경 씨와 함께하는 뭐 여성들의 만남 이래 주셔야 저도 소개하기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뭐 일하는 엄마들의 애완이라든가 워킹맘이라든가 지역 어머니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시고 저렇게 사진도 찍고 했지만 네. 제목이 길면 내용이 좀 소개할 수가 없을 텐데요. 어쨌든 간담회도 하고 뭐 내조도 했다가 이제 남편인 이재명 후보와 경주에서 만나서 표함제도 이제 동행을 시작을 한 거죠. 네. 3박 4일 일정 동안 또 TK 방문, 대구 경북 지역 방문 동안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올 거예요. 또 주말에도 뉴스를 장식할 건데 그 부분도 계속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